여당에서 송영길 대표의 발언이 여당 내에서 논란입니다. 강성 친문 지지자들을 일컫는 비속어를 써가면서까지 이야기했습니다. 누가 되더라도 결과를 승부하고 원팀으로 만드는 게 당대표로서의 역할이거든요. 또 소위 대깨문이라고 떠드는 사람들이 누구는 되고 안 된다. 누구가 되면 차라리 야당이 되겠다. 이런 안이한 생각을 하는 순간 문재인 대통령을 지킬 수도 없고 제대로 성공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 저 단어, 그 단어, 저것까지 쓰면서 강력하게 성토한 겁니다. 송 대표의 강성 친문 지지자를 일컫는 비속어 표현 논란의 후폭풍이 있습니다. 정세균 당대표가 지지자들 비하 용어 써가며 특정 후보 지원하는 편파 발언이다. 이 지사를 지원한다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눈과 귀를 의심했다. 즉각 사과하라. 이낙연 부적절한 발언, 당원들이 모욕감을 느꼈다. 사과하고 공정한 경선관리 수행해 주길 바란다. 당원 게시판, 송영길은 이재명 대변인이냐? 어떤 여당 대표가 지지자 비하하고 모욕하냐? 당대표직 사퇴하라. 항의성 게시글까지 나온다. 이에 대한 송 대표의 추가 설명. XX는 우리 지지층이 스스로 만든 용어다. 발언 취지는 특정 후보를 배제하지 말자는 거다. 굽히지 않았어요. 해명에 나섰다고 하지만 송 대표도 굽히지 않았어요. 김병민 비대위원님. 네. 당내의 상황이 굉장히 복잡하게 돌아가는 것 같은데 이게 어제 오늘 있었던 일이 아니라 첫 번째 굴곡이 나타났던 건 경선 연기를 두고 다퉜던 때 아니겠습니까? 당시 정세균 후보 그리고 이낙연 후보 측에서는 경선 연기를 주장했지만 그 당원 단계에 따라 받을 수 없다고 이재명 후보 측이 강력하게 얘기했던 부분들을 송영길 지도부가 사실상 어찌 보면 이재명 후보의 손을 들어주는 것처럼 결정을 내린 바가 있었던 것이고요. 두 번째로 이제 이 반대 진영에서 바라보기에 굉장히 대립각이 설 수밖에 없었던 건 바로 국민면접관의 김경률 회계사를 집어넣었던 부분들. 이걸 통해서 또다시 논란들이 커졌고 당시 정세균 후보가 한 라디오 방송에 나와서 지도부의 사과 그리고 여기에 대한 기획단에 대한 사퇴 등에 대한 강경한 목소리까지 꺼낸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도 수준까지 계속 갈등 국면들이 이어가게 되는 상황 속에서 송영길 대표가 대통령 선거 관리 국면들을 끌어가는데 흔들리는 모습들이 나왔을 때 조금은 격앙된 목소리로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 민주당에 있는 지지층들이 바라봤을 때는 앞서 얘기했던 저 표현을 써가면서 굉장히 부정적인 언어로 표현했다는 것, 그리고 대통령을 지킨다라는 표현을 쓰게 됐는데 그렇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측면들을 보여질 수도 있는 여러 가지 해석의 여지들이 남게 되는 거거든요. 정권이 바뀌게 돼서 온전하게 문재인 정부 집권 4년에 문제가 없으면 굳이 대통령을 지키고 말고를 꺼낼 이유가 없을 것인데 이러한 얘기들을 이 민주당의 당 대표가 직접 꺼내고 나서면서 오히려 당 내부가 조금 분열의 양상으로 가는 것은 아닌가. 특히 지금 대통령 후보 토론을 지켜보더라도 밖에 있는 야당 입장에서 바라볼 때도 조금 수위를 많이 넘나드는 모습들이 보이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아마 6명에 대한 컷오프가 진행되고 나서 본격적인 경선 국면이 가면 이런 갈등의 국면들은 훨씬 더 심하게 달아오르진 않을까 이렇게 밖에서 보여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소위 XX라는 발언을 쓴 것, 이낙연 전 당대표죠.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는데 이낙연 전 대표의 출마 선언 어떤 얘기가 나왔는지 간략하게 들어보죠. 2030년까지는 모든 국민이 지금의 중산층 수준으로 살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발전시켜 가겠습니다. 10년 전에는 우리 국민의 65%가 중산층이었습니다. 지금은 57%로 줄었습니다. 그것을 다시 70%로 늘리겠습니다. 중산층이 두터워야 불평등이 완화됩니다. 사회가 위기에 강해집니다. 금수저, 흑수저가 세습되지 않아야 합니다. 계층 이동이 더 활발해져야 합니다. 일자리와 세제와 복지가 그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든 정치든 경제든 복지든 외교든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와야 아름다운 세상이 됩니다. 우선 그런 날을 앞당기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